물건을 사러 갔다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숨이 멎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하루하루가 불확실함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한국인 남성의 초대로 대한민국에 오게 된 그녀는 그에게서 용돈을 받고 손을 떨었고 그의 권유로 옷을 입어보다가 알몸인 채로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저는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인 산타마리아 델 마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은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낡은 집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집은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군데군데 비가 새는 지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셨고 어머니는 마을 시장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하셨습니다. 저는 장녀로서 항상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에 마을의 다른 아이들처럼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닷가에서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저는 종종 바다로 달려가 친구들과 모래성을 쌓거나 조개를 줍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어업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가게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부모님이 조용히 다투시는 소리를 듣곤 했지만 항상 동생들에게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다독였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마을의 작은 호텔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대화하며 독학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가족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 저는 20살이 되었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넌 여기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야.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네 능력을 펼쳐봐. 당시 호텔 매니저였던 로사 아주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사 아주머니의 소개로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여행사와 연락이 닿았고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스페인으로 떠난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네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잖니. 그렇지? 가서 내 꿈을 이루렴. 제가 스페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화려한 건물들과 붐비는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구해 가이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관광객들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쿠바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돈을 보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와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제게 남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끔은 혼자 침대에 누워 쿠바의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 다음 날의 투어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2년이 지나 저는 바르셀로나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베테랑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소규모 관광객 그룹을 이끌고 고딕 지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우리가 해변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시면 바르셀로네타 해변이 나옵니다. 이곳은 19세기에는 어촌 마을이었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혼자였고 조심성 없이 카메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에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한국인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잘 아는 소매치기 아이들 무리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관광객 그룹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소매치기 아이들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아이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의 스페인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영어는 능숙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행 사진작가이며 바르셀로나에 숨겨진 장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관광객 그룹에게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명함을 건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어제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 좀 더 머물게 되었는데 혹시 제 개인 가이드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급여는 평소의 2배로 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순전히 돈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제 월급의 2배를 준다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휴가를 내고 그와 함께 2주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도시와 문화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고 항상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골목길이나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대화는 도시 이야기에서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로 깊어졌습니다. 저는 쿠바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을 위해 스페인에 와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에서의 삶, 사진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나라에서 온 청춘 남녀, 피부가 스치자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친구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준 씨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이 조금씩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작은 해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며 일몰을 보고 있을 때 그의 손이 제 손 위로 가만히 포개졌습니다. 마리아 씨, 당신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가이드와 관광객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르셀로나의 달빛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낮에는 도시를 탐험하고 밤에는 서로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의 일과를 공유했고 주말에는 몇 시간씩 통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차와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저는 민준 씨에게 제 일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하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돈 많은 나이 든 관광객 한 명이 필요 이상으로 제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허리에 손을 얹고 사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날 밤 민준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마리아,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 혼자 있어야 했다니 너무 걱정돼요.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나면 월말에는 항상 돈을 아껴 쓰기 때문에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했다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 씨는 제 얼굴을 보고 야위었다고 느끼면 소에게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 씨는 제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위험한 시간에 귀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플 때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영상 통화 속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애틋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고열로 심하게 알아누웠고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저와 통화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너무 힘들어. 당신이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지켜주지도 못하잖아. 우리 같이 있어야 해, 마리아. 그 메시지를 읽고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라는 장벽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 씨는 한국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미래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통화를 끝내고 나면 저는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만난 사람, 먹은 음식, 느꼈던 감정 등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현실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민준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 속 그의 눈빛도 달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이제 우리가 만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이 살래요? 물론 결혼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지도에서나 본 나라였고 언어와 문화도 전혀 몰랐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비자는 어떻게 하지?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지? 민준 씨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비자 신청부터 비행기 표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망설였습니다. 저는 항상 제 힘으로 벌어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 씨는 전문가처럼 모든 서류 작업을 처리했습니다. 주 스페인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그리고 비행기 표까지. 가끔 저는 그가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닌지 물었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확신의 참모습에 저도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동생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한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렴.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가이드들, 호텔 직원들, 그리고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주인까지 모두들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삶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미지의 나라로 향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입국 게이트를 나서자 꽃다발을 든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본 그의 얼굴은 영상통화에서보다 훨씬 선명하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저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마리아, 그제야 저는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와 비행에 정신이 없어서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민준 씨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일부러 당신 생일에 맞춰서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당신의 한국에서의 첫날이 특별한 날이었으면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보았고 감탄했습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붐비는 도로,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민준 씨의 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를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높은 고층 빌딩과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민준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주요 장소들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놀라움 속에서 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민준 씨의 오피스텔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넓은 주방, 그리고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민준 씨는 저를 침실로 안내하고 여행 가방을 놓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긴 여행으로 피곤할 것을 알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록 처음 맛보는 맛이었지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고 천천히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한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스페인식 토스트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민준 씨는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근처 카페나 가봐요. 어제 피곤했을 테니 오늘은 푹 쉬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3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지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율을 계산해 보니 제가 쿠바에서 한 달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과 맞먹었습니다. 이게 단지 하루 점심과 카페를 위한 용돈이라니.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써요. 모자라면 더 줄게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끼 점심값으로 이렇게 큰 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쿠바에서는 이 돈이면 한 가족이 한 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피스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저는 여러 상점을 구경하다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물 한 병 가격표를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쿠바에서의 하루 식비와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저는 계속해서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메뉴판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모든 글자가 낯설었고 가격도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손님들이 많이 시키는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비빔밥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맛보는 맛이었지만 놀랍고 맛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건물의 모양,
거리의 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가까지 저는 제가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민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 저를 만나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약속 장소에서 만났을 때 민준 씨는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옷이 갖고 싶어요? 이제 한국에 살 거니까 새 옷도 좀 있어야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밝은 조명,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수많은 브랜드 매장들.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압도당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러 매장을 둘러보다가 한 브랜드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가게 옷 예쁘네요. 한번 골라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가 옷 두세 벌을 골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옷을 입어보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옷을 벗으려던 순간 제 눈에 가격표가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알몸인 채로 탈의실을 나갈 뻔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옷을 다시 걸어놓고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비싸요. 제 말에 민준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모든 걸 버리고 한국에 와준 마리아를 위한 제 생일 선물이에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 지금 제가 있는 세상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들죠? 모든 게 낯설고 그의 이해심 깊은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조용히 안아주었고 그의 품에서 저는 잠시나마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을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삶. 그것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곁에 민준 씨가 있다는 사실에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민준 씨와 마주 앉아 따뜻한 라떼잔을 감싸준 채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쿠바에서의 어린 시절, 매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가족, 그리고 스페인에서 가이드로 일해야 했던 이유까지. 저는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던 지난 시간들과 지금 이 낯선 땅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혼란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달라요. 모든 것이 빠르고 복잡하고 비싸요.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판단이 아닌 이해와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아, 지금 당신은 어학당 학생 비자로 와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먼저 배워야 해요. 6개월 동안 어학당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모든 걸 도와줄게요.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을 보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그에게 완전히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마음을 읽은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불법으로 일하다가 걸리면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국어 공부에만 집중해요. 그동안은 저와 함께 지내면서 필요한 건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렇게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어학당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간 첫날, 저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음, 모음, 받침으로 시작된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복잡한 발음과 억양은 제가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혀가 꼬일 정도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매일 저녁 민준 씨는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단어 카드를 만들고 간단한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배운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비빔밥 하나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점원이 알아듣고 미소를 지어 주었을 때의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성공한 것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료증을 따기 위한 시험은 여전히 큰 산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날 밤을 새워 공부해야 했고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끝없는 격려와 제 노력 덕분에 마침내 저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겠네. 정말 잘했어 말이야. 어학당에서 6개월 과정을 마친 후 민준 씨는 즉시 제 구직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는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는 것까지 모든 단계를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파트타임 근무 허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 씨의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스페인 식당에서 서빙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 중심가에 있는 고급 스페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날 저는 민준 씨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스페인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리아 씨군요. 민준 씨에게 소개받았다며 사장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이드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식당은 정통 스페인 요리를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손님들에게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스페인 각 지역의 음식 문화와 제가 직접 겪었던 현지 경험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쿠바 음식과 스페인 음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야기에 큰 흥미를 보였고 그 자리에서 저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간단한 서빙부터 시작하고 차차 음식 설명도 맡아주세요. 일 첫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주방에는 스페인 출신 셰프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우리는 음식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식 서비스 방식, 손님들의 요구, 메뉴, 설명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거나 음료를 쏟거나 한국어로 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직원들이 와서 도와주었고 사장님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민준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민준 씨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함께 식당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을 연습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당신은 이미 엄청난 용기를 냈잖아. 민준 씨의 격려 덕분에 저는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저는 기본적인 서빙 업무에 익숙해졌고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스페인어로 메뉴를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음식에 관심이 많은 손님들에게 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마리아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음식 맛을 더 특별하게 만드네요.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봉투를 건네며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번 한국에서의 첫 월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 씨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반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당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야.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제 힘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월급의 일부를 쿠바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편지에 한국에서의 생활과 일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냈습니다. 식당에서의 일은 점점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제 역할도 넓어졌습니다. 저는 신메뉴 개발에 참여하고 스페인 와인 시음회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이는 제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 한국어 실력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표현들을 배웠고 일이 끝난 후에는 민준 씨가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 때문에 거리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팀에서 일하는 수진 씨는 제게 한국 문화를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식 문화, 예절, 심지어 한국 드라마까지 저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격이었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그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식당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제 의견을 물었고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직원들에게 간단한 표현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은 이제 자신감과 소속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식당에 왔습니다. 그가 제가 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메뉴를 설명하고 와인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민준 씨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렇게 빨리 적응하고 성장할 줄은 몰랐어.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힘으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그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쿠바에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며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이제 제 밝은 얼굴을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동생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했고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금씩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 동생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쿠바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어느 봄날 민준 씨가 한강공원으로 데이트를 가자고 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강변을 따라 걷는 동안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조용히 걷다가 강이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같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저랑 결혼해 줄래요? 그것은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고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첫 만남, 장거리 연애 동안의 그리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지금의 영원한 약속.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민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강물에 부딪히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하며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쿠바에 있는 제 가족을 초대하는 것은 비용과 비자 문제로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들이 영상통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민준 씨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첫 만남이라 무척 긴장했지만 민준 씨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를 무척 사랑하더구나. 이제부터 여기를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렴. 그 말씀에 저는 안도감과 함께 감동을 느꼈습니다. 타지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우리가 결혼 소식을 전하자 민준 씨의 부모님은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축배를 제안했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서로 의지하고 오래오래 사랑하렴. 그날 저녁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저를 주방으로 부르셔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부터 잡채 만드는 법까지 비록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짓을 따라하며 또 다른 형태의 소통을 배웠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쿠바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예절과 절차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식당 동료들의 도움으로 저는 하나씩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소녀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쿠바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축하해 주셨고 동생들은 신이 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민준 씨를 소개하고 내일 영상통화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하구나. 비록 옆에 있지는 못하지만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느껴진단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준 씨에게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식장에는 민준 씨의 가족과 친구들, 제 직장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는 쿠바에 있는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약을 낭독할 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한국 안에 있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저는 쿠바의 해변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걸으며 산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지평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민준 씨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공유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매주 민준 씨의 부모님이 방문하셔서 제게 한국 문화와 음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한국 요리 공부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부터 닭볶음탕 만드는 법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고 민준 씨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리아가 만든 김치찌개가 엄마 것보다 더 맛있는데 민준 씨의 장난스러운 말에 어머니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타지에서 시작된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저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후 민준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쿠바에 있는 제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비용과 비자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 씨는 이미 많은 정보를 모아두었습니다. 쿠바인의 한국 입국 비자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까지. 그의 세심함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당신 가족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직접 뵙고 싶고요. 그의 제안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쿠바 가족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생들은 무척 흥분하며 매일 한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비자 신청부터 비행기표 예약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그동안 식당에서의 제 역할도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메뉴 개발과 스페인 와인 시음의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손님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매니저 직책을 제안했고 책임감이 커진 만큼 월급도 올랐습니다. 이제는 민준 씨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당당하게 수입을 창출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민준 씨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해요. 너무 아끼지 말고. 그 말은 제게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제적 독립을 느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쿠바 가족의 한국 여행 경비 일부를 보탤 수 있었는데 이는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쿠바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몇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도 저를 꼭 껴안고 민준 씨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눈에 비친 서울의 풍경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슷하게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문 둘째 날,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시내 쇼핑가로 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용돈으로 그들에게 옷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번 첫 월급들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동생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예쁜 옷들을 골랐고 그들의 행복한 미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에서 나온 막내 동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가격표를 보고 옷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민준 씨가 골라준 옷의 가격표를 보고 충격에 빠졌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언니가 사줄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제 말에 동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충격과 경제적 격차를 이제는 긍정적인 형태로 가족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했던 제가 이제는 제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돌아가는 날 우리는 공항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이제 그들은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았기에 안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정말 내 자신의 삶을 찾았구나. 그 말은 공항을 나서는 내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쿠바에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 가격표를 보고 탈의실에 멍하니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 제가 자라온 쿠바가 아닌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